네, 너도 할 수 있어 목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조하영입니다. 저희 너도 할 수 있어 방송에서는요, 현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꼭 주목해봐야 될 종목들까지 정말 알차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들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환율이나 외국인의 매도세, 그리고 AI 피크론까지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시장의 부담이 굉장히 컸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에 양시장 낙폭 매우 깊어지면서 차례대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죠. 결국 검은 목요일에 가까운 시장이 연출됐다라는 평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장 내일 시장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짙어지는 시점인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장 흐름 보였는지 저희가 마감 시황 살펴보면서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피 시장 흐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우려스러움을 딛고 출발했는데요. 이 우려 외국인이 계속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4조 원이 넘어가는 매도 물량을 출하했고요. 오늘은 기관까지 함께 이 매도 우위 보이면서 오늘 2조 원에 가까운 매도 물량 출하를 했습니다. 네, 다만 개인만이 폭풍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6조 원이 넘어가는 매수 우위 보였는데요. 이러한 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 투톱이 힘을 쓰지 못하자 결국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 저점 7,617선 터치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결국에 끝까지 이 낙폭 축소해내지 못한 채 오늘장 7.8%가량 하락한 7,648선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발 악재가 좀 많았습니다. 일단 메타에서도 남는 연산 자원을 외부에 판다라는 소식을 전해왔고요. 더불어 애플에서 메모리 부족 사태 때문에 중국산에 대해서 구매할 의향이 있다. 그리고 협의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왔습니다. 현재 한 곳에서 두 곳 정도의 컨택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게 팩트로 밝혀질 시에는 K 메모리 업체에 좀 장기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네, 이에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9%가량 하락하면서 30만 원 선 이탈한 채 28만 6천 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더더욱 깊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4.5%가량 하락하면서 벌써 200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온 흐름이죠. 오늘장 종가 218만 7천 원 선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지분을 가진 SK 시케어 마찬가지로 낙폭 깊었습니다. 오늘장 13.2%가량 하락 흐름 보이면서 152만 5천 원 선의 종가 형성했고요. 삼성전기 마찬가지로 하락세 보였습니다. 네, 오늘장 12.65%가량 하락하면서 192만 6천 원 선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반면에 현대차는 요즘 또 다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낙폭이 크지도 또 하락폭이 크지도 상승폭이 크지도 않은 좀 횡보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시장 하락 대비해서는 꽤나 버텨주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늘장 1.1%가량 하락하면서 48만 2천 원 선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서야 코스닥 조금씩 반등해 나가면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기대를 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코스피의 하락세 함께 따라가는 흐름입니다. 네, 수급 흐름도 역시나 비슷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도세가 들어왔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90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를, 기관 역시도 3,500억 원가량의 매도 포지션 취했습니다. 네, 코스닥 역시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인만이 열심히 폭풍 매수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낙폭 축소해내지 못한 채 6.7%가량 하락한 866선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일제히 하락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그나마 다행이다 할 만한 점은 시총 1위 자리에 랭크해 있는 알테오젠. 네, 낙폭이 시장 하락분 대비 그리 깊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장 1.8%가량 하락하면서 35만
7만 2,500원 선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장에서 이 에코프로 BM 유상 증자 소식이 들려왔죠. 이로 인해서 에코프로 형제 어제장에서도 낙폭이 두드러졌었는데 오늘은 시장 하락분만큼 하락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5.4%가량 하락하면서 12만 5,500원 선에 종가를 형성했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쉽습니다. 오늘장 6.5%가량 하락하면서 9만 원 선 이탈하는 흐름 보였고요. 종가 8만 6,900원 선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최근에 또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오늘은 또 하락폭이 매우 깊었습니다. 네, 우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5.9%가량 하락하면서 22만 7,500원 선의 종가 형성했고요. 비록 화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20% 가까운 하락세 보였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가 참고해야 될 부분은요. 요즘 코스닥 쪽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급등했다 급락했다 변동성 짙다는 점 투자에 유의하시면서 참고 자료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시장의 하락분만큼 하락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장 6.5%가량 하락하면서 48만 5천 원 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의 주인공 섹터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시장을 이끌었던 첫 번째 주인공 섹터는 바로 메가 프로젝트 섹터입니다. 네, 이 메가 프로젝트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지역 건설주들 이 수혜 기대감에 힘입어서 오늘 지능 기업부터 시작해서 일성건설까지 일제히 상한가에 또 들어선 모습이 포착이 되는데요. 일단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사 그리고 보고회 진행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서남권을 넘어서 이번에는 충청을 찾아 나섰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이 400조 원에 가까운 투자 약속됐다라고 하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추가적인 코멘트 덧붙이면서 이 메가 프로젝트 수혜주들의 또 상승 여러 개의 힘을 좀 붙였습니다. 이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IT 관련 글로벌 허브로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왔습니다. 이에 서남권 그리고 충남권 기반의 기술주들 굉장한 강세 흐름 보였죠. 네, 좌측에 보이시는 지능기업 상한가에 진입한 채 마감을 했고요. 일성건설 마찬가지로 상한가에 진입한 채 마감하는 흐름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인공 섹터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관광 섹터입니다. 네, 지금 급등한 환율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은 해외여행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반대로 외국인의 경우에는 또 이제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환율을 보고 입국하는 숫자가 굉장히 늘었다라고 하는데요. 무려 방한객이 1,000만 명 조기 돌파한다라는 기사까지 오늘장에서 나온 흐름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광 관련된 수혜주들 함께 상승 흐름 나왔는데요. 우선 보이시는 호텔 신라 오늘 같은 또 낙폭 키워가는 장 속에서 6.7%가량의 상승 흐름 체크가 되고 있고요. 화장품 종목들 쪽으로도 굉장히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6월 최대 또 수출했다라는 소식이 함께 들려오고 있는데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역대급 실적을 발표한 데 이어서 2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장 장중에 무려 13% 상승하는 흐름까지 포착됐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주인공 섹터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엔터주입니다. 네, 최근에 우리 증시 이 반도체 쪽으로 쏠림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으로 나쁘지 않은 회사들인데 굉장히 소외되는 섹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섹터라고 하면 엔터 쪽이 될 수 있겠는데요. 네, 오늘장 이 저가 매수세 그리고 저평가에 대한 기대 국면에 힘입어서 오늘장 반등하는 흐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엔터 3사는 모두 상승불 켜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선 첫 번째로 SM 같은 경우에는 7.08%가량 상승 하는 흐름 보이면서 7만 6천 원 선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7만 8천 원 선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4%가량 상승하는 흐름 보이면서 21만 3,500원 선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재 증권가에서는 이 엔터는 물론이고 의류까지 단순 저평가가 아니라 극단적인 저평가 국면에 접어들어 있다라는 소식을 전했다는 점 저희가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하반기에 주목해봐야 될 증시 이슈 한 가지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 개장 30주년을 맞아서 상장 폐지 기준 강화와 이 승강제 도입을 골자로 전방위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다라는 이야기 전해오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을 살리기 위한 여기 보이시는 일부 리그 승강제, 빠르면 9월부터 그 내용이 전해진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져서 오늘 한 번 더 강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 있어서 코스피 역사적인 기록 써내려가고 있다. 반도체 투톱도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역사의 한순간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결국에 반쪽짜리라는 평가를 받는 건 바로 코스닥 때문이었죠. 사실 지금까지 코스피 시장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강했던 게 대부분의 정책들이 코스피 쪽으로 또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상법 개정안과 같이 투자에 대한 유도가 좀 코스피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정책들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정부가 또다시 입장을 또 바꾸는 흐름입니다. 하반기에는 코스닥을 위한 정책들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정책이다 하면 바로 이 코스닥 승강제 정책이 있겠는데요. 이 정책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코스피 시장 지수가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3점 닉스라는 우량주를 통해서 수급 쏠림, 이로 인해서 지금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건데요. 코스닥 시장도 3점 닉스와 마찬가지로 좀 우량한 기업들을 정확하게 분류를 하면서 수급이 쏠릴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등급, 스탠더드 등급, 관리군으로 전격 개편한다라고 하는데요. 네, 현재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무려 종목이 1,800여 개, 정말 하나의 종목 딱 짚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프리미엄 등급에 딱 100개 정도의 종목만 이제부터 등극을 하게 해서 좀 믿을 수 있는 또 종목이다라는 또 심리를 심어주겠다라는 건데요. 이에 대한 내용 빠르면 9월부터 적용되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오가고 있다는 점 저희가 코스닥 시장 투자하는 데 있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너도 할 수 있어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들 상승률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격주로 방송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을 통해서 상승불 켜냈는지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월 21일에 공략해드린 두 종목부터 함께 체크해보실까요? 네, 동진세미캠이란 종목 소개해드렸고요. 또 유일 로보틱스란 종목 두 가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단기간에 상승불 켜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무려 2거래일 만에 17.9%의 상승률 빠르게 달성해줬고요. 저희가 SK하이닉스 수혜주다라고 소개해드려서 이런 상승 흐름 나왔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SK온이 이 주주 인수 가능성도 있다라는 재료들 그리고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체크해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2거래일만은 아니지만 무려 6거래일 만에 18.2%의 상승률 빠르게 달성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진세미캠, 유일 로보틱스 같이 좀 단기간에 또 상승 흐름 보일 가능성 있는 반도체 두 종목 들고 왔다 말씀드리니까요. 10시 50분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방송의 또 특징적인 섹터라고 하면은 로봇이 또 될 수가 있겠는데요. 네,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공략해드린 지 무려 21거래일 만에 141.9%의 상승률을 달성했습니다.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수혜주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AS 그리고 유통 사업을 맡고 있고 또 굉장히 펀더멘탈적으로도 우량한 기업이다 소개해드렸었는데 그런 또 재료에 걸맞는 그런 상승 흐름 보였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많은 종목들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SKC, 어부부 반도체, 일진파워까지 좀 눈에 띄는데요. 요즘 또 일진파워 같이 좀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두 종목에 더불어서 이 전력 관련주 들고 왔다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 전력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메가 프로젝트 수혜주로서 또 가장 큰 상승 흐름 보일 수 있는 또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까지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도 할 수 있어 같은 경우에는 격주로 찾아오고 있는 시간입니다. 10시 50분까지 방송 진행되고 있고요. 방금 리뷰해드렸던 종목들 같은 상승 보일 수 있는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우측 하단에 공부방 준비해뒀습니다. 공부방 통해서 들어오시면 오늘의 종목 더불어서 전략 챙겨가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 문자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이 종목에 대한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반도체 종목, 전력 종목과 함께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도 할 수 있어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공략 섹터 저희가 이제 상승률 리뷰할 때 말씀해 드린 것처럼이요. 바로 오늘은 반도체 섹터 공략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반도체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우선은 이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어떤 상승 흐름 보였는지 체크해 드린 다음에 여러분들의 우려를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26년도 3월 달 그리고 4월 달에만 총 3가지 종목 말씀해 드렸었죠. 각각 이길 시초가 대비 최고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또 어마어마한 상승률 포착이 되는 현황입니다. 우선 가장 왼쪽에 있는 SKC, 우리가 유리기판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정말 입이 아프도록 강조를 해드렸었는데요. 무려 2달여 만에 87.7%의 상승률 달성했습니다. 이어 중앙에 보이시는 어부브 반도체 마찬가지로 좀 익숙한 종목은 아닙니다만 단기간에 49.7%의 상승률 달성을 해줬고요. 이어 우측에 보이시는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6월 15일 월요일장에서 최고가 경신해내면서 누적 상승률 34.5% 달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반도체 투톱의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주목해볼 만한 종목 준비가 되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반도체는 하락을 했는데 무슨 반도체를 두 종목이나 공략을 하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이 기업의 미래 이익이 하루 만에 사라진 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용잔고의 반대 매매 발생과 더불어서 이 레버리지 상품이 자동으로 좀 비중을 줄이게 되고 이 손실 한도를 넘긴 기관이 이 물량을 던졌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현금화하기 쉬운 삼전 릭스부터 팔고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까지 함께 던진 겁니다. 그렇게 오늘의 종가는 기업의 적정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현금이 급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격이다라는 또 위로의 말씀 전해주셨고요. 더불어 메타나 애플 등 노이즈가 발생하기는 했습니다만 당장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중단된 것도 HBM 투자가 중단된 것도 아닙니다. 전문가님께서는 공장 증설 그리고 고객 주문, 수출과 장기 계약은
하루 만에 사라질 수 없다라는 또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폭락, 그리고 혹은 내일, 더 길게는 다음 주까지 이어질 이 폭락장 이후에 가장 먼저 반등할 수 있는 종목 2가지 들고 왔다라고 하십니다. 실적이 살아있고 또 외국인의 매도로 낙폭이 과도했으며 이 시장이 안정될 때 기관이 다시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 들고 왔다라고 하시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반도체 섹터 공략해야 하는 그 이유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삼겹살 회동 이 재료 한참 지난 것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반기 투자에 있어서 전문가님께서는 이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느낌으로 한 번 더 재료 들고 와주셨습니다. 네, 우선 놓치지 않아야 될 그 포인트 바로 SK텔레콤입니다. 관련해서 나온 이야기 조금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SK텔레콤과 엔비디아가 이 풀스택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풀스택이란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함께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기존에는 인공지능이 있으려면 우선적으로 반도체가 있어야 했고요. 왜냐하면 이 반도체가 만들어져야 그 반도체를 가지고 또 인공지능을 만들고 또 로봇까지 만들 수 있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가 또 새롭게 하려는 사업에 있어서는 이 반도체 기업 따로 인공지능 기업 따로, 로봇 기업 따로가 아니라 이 한 번에 이 한 큐에 다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게 바로 인공지능 풀스택 사업이란 겁니다. 그렇다는 건 저희가 이 시점에서 엔비디아 그리고 SK와 관련성이 깊고 또 직접적으로 이 재료에 관련돼 있는 회사들이 향후 이 조정 기간이 거치 끝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상승 나올 수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아래 키워드도 보시면 결국에 AI 팩토리도 당장 내년부터 한국에 가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결국에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반도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안에서 또 소부장 쪽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런 회사라면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바로 한번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영역부터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요. 반도체 장비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중에서도 TC본더 장비를 주력 제품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TC본더가 도대체 뭐길래 요즘 이렇게 말들이 많은가 하실 수가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메인이라 불리죠. 바로 이 HBM의 TC본더가 필수입니다. HBM이란 이 칩을 겹겹이 잘 쌓아 나가고 또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핵심인데 여기서 칩들의 고정력을 높여주는 게 바로 이 TC 본더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무려 TC 본더 부문에서 세계 점유율 무려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반도체 시장 또 HBM 시장이 굴러가는 데 있어서 이 종목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겠다라는 부분 체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신 기사들도 저희가 함께 체크해보고 가시죠. 2가지 내용 준비해 봤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뜬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오늘 오후 2시 43분쯤 또 기사가 발표가 됐는데요. 오는 7월 30일 장내에서 5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매입이 완료되면 이 회장의 지분율은 33.61%로 상승할 예정이라고 하죠. 물론 자사주 소각보다 강력한 주가 모멘텀은 아닙니다만 주목해볼 긍정적인 행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이 기사는 더욱더 중요한 기사 같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이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존에 이미 HBM 시장 전 세계 1위 점유율을 장악한 데 이어서 지금 AI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또 후공정 패키징 라인을 지원하는 2.5D TC 본더를 새로이 출시한다고 6월 30일에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 기사에 따르면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MD, 브로드컴, 마벨, 애플 등 이 세계 AI 시장을 주도하는 빅테크 기업들에 채택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신규 호재거리가 나왔는데 주가는 시장 흐름상 현재 쉬어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6월 달에 발표난 내용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사 타이틀 보게 되시면 이제 SK 하이닉스가 HBM4
증설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은 또 주식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무려 오늘의 히든 종목에 442억 원의 장비를 발주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사실 SK 하이닉스가 오늘의 히든 종목과 이 관계, 이 파트너 관계를 떼기 위해서 뭐 굉장히 복잡하고 좀 힘든 과정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기업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반도체 소부장 라인에서 이 기업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기업이 없다라는 부분으로 포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너무 과독점이기 때문에 이 값과 같은 위치에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6월 달에 추가 발주를 한 것으로 보아서는 정말 SK 하이닉스 내 이 파트너 점유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또 이제 수급 상황 살펴보게 되시면요. 아래 동그라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근 외국인 코스피의 조 단위로 매도 물량을 토해내는 상황 속에서도 이 기업 매수하는 흐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6월 초중순에 비슷한 흐름 나왔었는데요. 외국인이 먼저 대규모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이후에 기관도 헐레벌떡 사들였던 모습이 있습니다. 결국 거래 급등으로 인해서 6월 중순에 24%가량 급등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관심을 굉장히 뜨겁게 받아온 종목이자 다시 한번 그러한 상승 흐름 나올 수 있는 종목인 점 수급 흐름을 통해서 저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었겠고요. 다음으론 펀더멘탈도 체크해 봐야겠죠. 네, HBM TC본더에서 글로벌 1위 기업인 만큼 실적 굉장히 또 좋은 상황 펼쳐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무려 47%대로 굉장히 우수한 흐름 보이고 있죠. 다만 아픈 부분 짚고 넘어가자면요. 이 1분기, 올해 1분기 실적은 상대적으로 소폭 축소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향후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의 조정 흐름 나왔었는데요. 전문가님 분석으로는 25년도에 인식되어야 될 매출이 1분기에 또 잡히지가 않고 2분기에 잡힐 가능성, 정확히 말해서는 수년된 것이다라는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2분기 지금 반도체 실적 시즌을 앞두고 이 종목 다시 한번 주목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저희가 생겼다라고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월 이 매출 수년이 터질 예정인 만큼 저희가 실적을 재료로 한 번 더 강조드려 볼 수가 있겠고요. 차트를 보게 되시면 오늘장 종가 한 주당 21만 9,500원입니다. 정말 고점 우려에 있어서 담고 싶어도 못 담았던 이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괜찮은 가격대에 왔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국내 증권사는 물론이고요. 해외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잇따라 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무려 목표 주가를 50만 원 선까지 상향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현재 주가가 22만 원 선 부근입니다. 결국에 증권가에서는 이 종목의 상승 룸을 100% 가깝게 열어두고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함께 체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히든 종목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심지어는 현대차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반도체 TC본더 기업입니다. 이미 글로벌 1위 자리에 위치해 있고 영업이익률은 무려 47%에 달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마이크론이 최근 2천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오면서 오늘의 히든 종목이 최대 수혜주다라는 기사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1분기에 반영되지 않았던 매출까지 함께 더해진다면 분명한 펀더멘탈적인 재료도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 오늘의 TC본더 기업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네, 우측 하단에 공부방 통해서 입장하시면 오늘의 종목명 그리고 전략 함께 알려드리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히든 종목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향후 시장을 이끌 또 섹터 중에서 반도체 섹터죠. 또 SK 하이닉스 수혜주가 저희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도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공략주로는 TC본더 부문에서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 만나봤고요. 예고해드린 대로 두 번째 공략 섹터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들고 와 봤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 오늘 또 우려감이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일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님께서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또 안심시켜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공략해야 되는 이유 또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반도체 섹터의 대장주들 차트 흐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우선은 저희가 고점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가격대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장 좀 급락 나오긴 했습니다만 결국에 삼성전자 최고가 37만 4천 원 선 터치한 바 있고요. SK하이닉스 290만 원 선 터치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님께서 보시는 포인트는요. 바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톱이 충분히 고점을 터치한 이후에 지금처럼 조정 기간이 생겼을 때는 이 삼전닉스를 주 고객사로 두고 있는 혹은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또 굉장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급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주성 엔지니어링과 원익 IPS 급등하는 흐름을 통해서 전문가님의 이 논리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와 같이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 들고 왔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삼전 닉스 이외에 무엇을 봐야 되냐? 이것이 또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바로 SK하이닉스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소부장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꼭 해봐야겠습니다. 물론 이미 너무 고점 달성한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또 상한가 진입했다가 오늘 좀 떨어진 종목들 떠오르실 텐데 그 종목들 중에서 오늘 삼전닉스 시장 전체 조정 기간으로 인해서 괜찮은 가격대에 진입한 종목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장비 쪽에서 93.9%가량의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실적도 보게 되시면요. 이 시총이 1조 원 가량인데 매출 규모가 절반 정도죠. 4천억 원이 넘어가는 흐름입니다. 보통 시가총액이 1조쯤 되고 이렇게 매출 4천억 원씩 내고 있고 또 SK하이닉스의 고객사다. 라고 하면은 보통 시총이 2조를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히든 종목의 시총이 현재 1조라는 것은 전문가님께서는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들어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시간에 함께 공부해보자라고 종목 이야기해 주셨고요. 다음 화면은 주주가치 재고 공시인데요. 배당 성향 무려 25%, 굉장히 높은 겁니다. 25% 이상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더불어 주가 상승의 핵심 재료로는 자사주 소각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자사주 소각 공시가 떴을 때도 상승하지 않는 종목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만큼 돈 잘 벌고 있고 이렇게 주주들도 잘 챙기고 있는 그런 회사다. 이런 부분도 긍정적인 재료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께서는 자사주 소각, SK하이닉스 수혜주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한데 지금 보이시는 이 페이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에게서 공급 계약을 따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한 건의 계약 금액이 무려 전년 매출액 대비 45%라고 합니다. 즉 SK하이닉스의 주요 파트너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파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기업에 이렇게 수주를 줬다라는 것은 이 회사의 기술력 자체도 다시 한번 공부해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차트 보게 되시면요. 최근에 급등한 반도체 소부장 종목에 비해서는 좀 다소 횡보 그리고 내지는 조금 하락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요. 저희 2분기 실적 시즌 다가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실적 무조건 잘 나온다라는 지금 평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 수혜주다라고 했을 때 오르는 케이스는 두 가지가 있겠죠.
SK 스퀘어 같이 또 지분을 가진 종목들 혹은 이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객사,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소부장 기업들이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또 1분기에 좋은 실적을 내고 함께 2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장 종가 보게 되시면 지금 24,300원 부근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증권사 목표 주가 지금 얼마 제시하고 있을까요? 네, 4만 원대 부근으로 제시된 상황입니다. 네, 일부 종목도 그렇고 이부 종목도 그렇고 증권가에서는 지금 상승 룸을 100%가량 열어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전문가님께서 모든 증권사 리포트들이 100%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맹신할 필요는 없지만 전문가님의 분석대로도 좀 굉장히 좋은 흐름 나올 수 있을 가능성, 재료들이 많이 포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요.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 바로 SK하이닉스의 수혜주다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고요. 전년 매출액 대비 49%의 계약건을 이 SK하이닉스로부터 따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부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은 이 SK하이닉스로부터 442억 원가량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6월달 24% 급등한 이력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소 이 재료가 아직까지 좀 묵혀둔 느낌이다라고 하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주목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률이 17.9% 급등하는 등 증설 초기부터 국내 메모리 3전 닉스를 고객사로 모두 확보를 하고 점유율 80% 이상을 가져가고 있는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또 공부방 통해서 또 입장하시면 오늘의 히든 종목에 대해서 알아가실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 문자로도 저희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오늘의 SK하이닉스 수혜주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 함께 고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히든 종목으로는 요즘 또 뜨겁게 반응했던 전력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특히나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10시 50분까지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도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방송 시간 막바지에 다다랐기 때문에 바로 한번 오늘의 마지막 공략 섹터도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고드렸던 대로 오늘의 마지막 공략 섹터는 바로
전력 섹터입니다. 우선 전력 섹터에 대한 이야기 만나보기 전에 그동안 저희 방송에서 공략해드렸던 이 AI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과연 어떤 상승률 보였을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26년도 1월 달에만 두 가지 종목 말씀해 드렸었죠. 각각 이길 시초가 대비 최고가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굉장히 큰 폭의 상승 포착이 됩니다. 우선 가장 왼쪽에 있는 우리기술, 저희가 로봇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까지 이 전력이 없으면은 또 공급이 아예 실행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원전 관련 종목으로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누적 상승률 438.3% 터치해 줬습니다. 이어 중앙에 보이시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수주 그리고 실적면 강조해 드렸었는데 결국에 단기간에 164.4% 상승률 안겨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공략해드린 이 에너지 인프라 관련주 일진파워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48.4%의 상승률 보인 이력이 있다라는 부분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어제장에서 반응을 보였던 전선 관련주 중에서도 또 대장격으로 상승 흐름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려고 하니까요. 우선 전력 섹터 공략해야 하는 이유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전력주가 최근에 오른 이유 그리고 공략해야 하는 이유 모두 정부와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부터 SK하이닉스까지 즉 너나 할 것 없이 호남권에다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라고 하고요. 영남권에다가는 피지컬 AI, 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해 투자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충청도에다가는 AI 데이터 센터를 투자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규모가 일단 삼성 같은 경우에는 우선 1000조라는 키워드 던져놓은 상태고요. SK하이닉스도 그와 비슷하게 준비하겠다와 같은 또 그런 뉴스들이 오가고 있죠. 즉 지금 이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현재 2000조 원이라는 자금 풀리고 있는 건데 폭발적인 주가 변동성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인 즉슨 아직 마지막으로 버스에 탑승할 기회가 삼성전자를 필두로 다가올 7월 7일 실적 시즌을 앞두고 지금 개막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 역대급 프로젝트의 수혜 섹터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저희가 함께 만나보시죠. 우선 첫 번째로는 반도체 클러스터 섹터가 당연히 좀 상승을 받을 수가 있겠죠. 즉, 이 클러스터란 건 반도체 공장이란 뜻인데요. 이 공장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보이시는 것처럼 첫 번째 키워드, 전력 인프라가 또 전제가 되고요. 또 충청도 쪽에 투자하게 되는 데이터 센터 쪽에서도 가장 먼저 기본이 돼야 되는 부분이 전력 인프라, 또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리고 피지컬 AI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전력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또 전제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전력 섹터 오늘 공략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 관련 인프라 중에서도 또 대장격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의 이 체크 포인트 하나씩 만나보시죠. 네, 방금 말씀드린 이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반도체 클러스터 그리고 로봇 공장에는 전력이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전력 공급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이 가장 먼저 필요하고요. 다음으로는 이 길을 통제할 수 있는 유닛이나 설비 장비들이 필요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전선주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히든 종목 마침 또 전선 사업 그리고 통신 케이블 사업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 사실 많이들 하고 있죠. 땡땡 전선 붙은 기업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업만의 또 추가적인 장점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최근에 이 초고압 케이블 생산에 AI를 적용하는 역대급 전력 인프라 사업에 있어서 국책과제 개발 기관으로 선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말인 즉슨 이 전력 산업군의 핵심 기업이라는 의미가 또 될 수가 있겠고요. 국가의 공식 인증을 받은 만큼 수주도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6월 달에만 무려 2건의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6월 8일, 6월 17일 이때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공시 자료 현재 첨부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런 수주 이야기를 매번 하는 이유가 정말 궁금하실 텐데 이런 게 또 실적 시즌에서 빛을 발하는 재료입니다. 실제로 이 기업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2.9% 늘면서 창사 이래 이 역대급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바 있고요. 2분기 역시나 분기 기준에서는 이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꼭 챙겨보셔야겠고요. 또 최근 한 달간 이 두 건의 수주 계약 정도면 정말 이미 굉장한 상승 재료이고 2분기 실적 시즌 앞두고 좋은 재료인데 더 큰 재료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5월 13일에 유형자산 취득 결정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취득 예정일자 8월 15일이죠. 7월 실적 시즌에 이어서 8월에는 유형자산 취득까지 재료가 정말 풍부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유형자산 취득이 왜 좋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무려 포설선을 취득했다라고 합니다. 포설선이란 이 해저 케이블을 매장할 때 필요한 특수 선박으로 매우 비싸다는 게 핵심인데요. 그런데 이런 고가의 자산을 취득했다. 마찬가지로 이 자산을 토대로 맺을 계약건들이 또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외국인과 기관이 바통 터치하면서 이 기업 매수 중입니다. 외국인은 6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 6거래 연속해서 폭풍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이 잠깐 쉬어가는 6월 29일부터 또 7월 1일까지는 기관이 질세라 매수하고 있는 흐름이 포착됩니다. 사실 1분기 역대급 실적의 국채과제 수행 그리고 폭발적인 수주의 초고가 유형자산 취득까지 갖춰놨는데 이 메가 프로젝트까지 터지면서 재료가 더해졌죠. 이렇게 외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흐름은 전문가님께서는 당연하다라고 지금 보시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인과 기관이 맘 놓고 매수하는 만큼 시총 역시 6, 7조 원대로 또 안정적입니다. 요즘은 뭐 단타를 치더라도 우량주로 쳐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 종목이 그 우량주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분기 실적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71.6%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실적 시즌을 재료로도 저희가 챙겨봐야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 한마디로 기회입니다. 오늘을 제외하고 최근 4거래일 동안 상승 흐름 보여왔었는데요. 월요일에는 10% 안팎, 어제는 8% 상승하는 등 상승 랠리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현재 주당 33,000원대이고요. 목표 주가 6만 원 선까지 제시가 되면서 목표 룸 그리고 상승 룸은 100%가량 열려있는 상황이다라고 차트 이렇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해보자면 3대 메가 프로젝트의 기반이 되는 이 전력주 중에서도 국채과제를 수행하고 있어서 전력 인프라계의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오늘의 히든 종목 궁금하시다면요. 저희가 만나볼 수 있는 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우측 하단에 공부방 통해서 입장하시게 되면 오늘 이 전력 관련주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또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또 주목해볼 만한 전력 종목 알려드리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반도체 두 종목, 전력 한 종목 만나봤습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너도 할 수 있어는 2주 후 밤 10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